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최근 다소 충격적인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올 3분기 경제 성장률이 6%에 머무른 것인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일단 이 통계의 진실성은 제쳐두고서라도 이런 상고하저의 추세라면 4분기는 6%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경제 성장률 6%는 올해 중국 정부의 목표 성장의 최저치인데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 내년에는 5%대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6%의 성장률은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하고 비교해보면 아직까지 월등히 높은 수준이지만 선진국들이 평균 소득 1만 달러였을 때와 비교해보면 중국은 선진국들보다 빠른 시점에 고속 성장을 마감하고 결국 중진국 함정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률 1%당 신규 일자리를 200만 개 정도로 추산하면 6% 성장 시에는 약 1200만 개로 볼 수 있는데 최근 매년 대학 입학 시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거의 1000만 명에 가깝고 바로 사회로 진출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6%의 성장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 중국은 실업으로 인한 사회 문제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3분기 성장률이 6%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속도입니다. 어차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미 수년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전력 사용량을 기초하여 3% 정도로 언급해 왔었습니다. 다만 통계 수치를 속이더라도 추세는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를 예측해 왔었는데 이제 성장 둔화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표인데 이미 7월에서 9월까지 세 달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PPI는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제품 출고가 등을 반영하고 있어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의 활력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데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경기 침체, 즉 디플레이션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은 보통 산업 생산 감소, 실업 증가 등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더불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역시 크게 상승했는데 올해 9월과 작년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3%나 높아졌습니다. 이는 최근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의 폭등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돕기 위해 낮은 환율을 유지하여 수입 물가가 상승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리스크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당장 올해 성장 둔화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 역시 매우 커졌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대대적인 유동성 확대 정책을 또 활용하기에는 대량 악성 부채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연초부터 2조 1,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각종 감세 재정 부양책을 내놨었지만 결국 경기 침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들어 세 차례 지급 준비율 역시 인하했기에 이미 시중에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어 추가적인 부양 정책을 꺼내드는데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배경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으며 내년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대형 경제 위기를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금 추운 계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아직도 중국몽과 중화민족의 부흥만 외치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입김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 기업들의 창업자들을 강제로 쫓아내면서 국영기업의 힘을 키우고 있는데 볼의 경쟁력이 취약한 국영기업은 중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강한 중국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매년 엄청난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력으로 아무리 군사력에 투자한다고 해도 30년 안에 절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봉쇄를 돌파하기 위한 1대1로 계획 역시 막대한 국력만 소모했으며 더불어 상대국의 재정까지 큰 피해를 주어 국제적인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민족과 국가를 위해 큰 뜻을 품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사람은 꿈만 꾸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굶기는 이론은 아무리 좋은 이상을 품고 있다 해도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화웨이와 같은 공산당의 이익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보통 인민들의 삶은 희생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자신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반드시 성과를 내고 미국을 뛰어넘어 마오 주석의 반열에 오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경제발전 하나에라도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리컨찬 총리는 시진핑 주석과는 다르게 공청단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밟고 베이징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경제통입니다. 즉 7인의 중국 최고 권력자 가운데 경제 관련하여 가장 뛰어나며 더불어 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국내의 안살림을 맡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중국 경제 관련해서 당을 대표한 발언 역시 리컨찬 총리의 입을 통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상하이의 테슬라 생산 공장을 유치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테슬라의 전기차도 생산하게 되었는데 어쩌면 시진핑 주석보다 현 중국에 더 어울리는 지도자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